저는 50대 후반의 남자 박창식이고요. 어머니와 아들, 저 이렇게 셋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다들 저마다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던데 저도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던 아프고 시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그때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살다 보니 그때 받은 상처도 아물고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날도 오네요. 저는 30 중반, 조금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일에만 미쳐 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혼자더군요. 그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저도 아내도 적지 않은 나이라 결혼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가 생겼고 우리는 더 미룰 것도 없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가장이 된다는 책임감과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아내는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조심하지 않아서 애가 생겼고 계획하지 않게 빨리 결혼하게 됐다며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결혼하니까 기분이 좋냐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어차피 아이는 낳을 예정이었지 않냐고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이 조금 일찍 낳았다고 생각하라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으니까 막막할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저를 향한 원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다고 뼈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만 아니었다면 당신과 결혼할 일은 평생 없었을 거라고, 네가 제대로 못해서 생긴 애니까 네가 알아서 기르든 말든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얼마나 큰 비수가 되어 박혔는지 모릅니다. 저에 대한 원망은 그렇다 쳐도 아이까지 완전 남처럼 대하니 제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저와 한 방을 쓰는 것조차 꺼려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각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저희는 부부라기보다는 아들을 함께 키우는 동거인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버리더라고요. 내가 집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애나 보려고 결혼한 거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요. 저는 아이가 좀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했지만 아내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날마다 히스테리 부리는 아내가 아이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저나 아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애가 울고 있어도 방에 들어가서 전화기 붙들고 있고 집안일이나 육아보다는 치장하고 몸매 관리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쯤 되니 이 결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안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잠결에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 저에게 들려주던 그 가시돋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꿀이라도 바른 듯 한없이 다정하고 애틋한 목소리였습니다. 애만 아니면 좀 더 있다 와도 되는데 애 때문에 일찍 들어왔다며 내가 왜 애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시간까지 뺏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잠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아내의 말들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남편 말고 당신이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과거의 남편을 만난 것 자체가 너무 후회되고 원망스럽다. 우리 각방 쓴 지 오래됐다. 당신 준비되면 나 이혼할 거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끝까지 자는 척,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옆에 빈자리가 그토록 서늘하고 아프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기회를 노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내라는 사람은 지워졌고 저는 아빠로서 제 아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그렇고 그런 여자의 부류인데 내가 진작에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한때는 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던 그 시간이 아까울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냉정해질 줄은 몰랐는데 완전히 마음이 떠나니 감정이 차갑게 식고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에게 없었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혼을 결심했고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온통 아들에게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치여 사는 제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께서 구원투수처럼 나서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된 것을 보셨으니 어머니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가셨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네 아들, 내 손주 잘 키워줄 테니 너는 내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아픈 마음을 뒤로 한 채 손주에게 세상 가장 큰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아들은 조금의 그늘도 없이 아주 밝고 씩씩한 청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셨을 겁니다. 늘 제게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고 매 순간 진심인 여자도 많으니 이 사람이 진짜 내 인연이다 생각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연애도 시작하고 재혼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고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졌고 제 남은 인생은 그저 아들을 잘 키워내는 것, 그것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이 된 아들은 수줍게 웃으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대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빠도 이제 좋은 사람 좀 만나세요 하고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 생겼다고 말하는 게 쑥스러워서 그냥 하는 소리려니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국수집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한번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연애 경험도 많이 없는 데다 5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상도 참 좋았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매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가 하시던 국수집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해서 늘 새벽에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만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실하고 착한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시켜 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첫 만남에서 아들 얘기, 살아온 얘기 주고 받다 보니 어색함은 사라지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만남 이후 약속이나 한 듯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우리는 잔잔하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분과 만난 지 지금은 2년째입니다. 아들은 지금 군대를 가서 국수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지만 이제는 아들 대신 제가 가서 바쁠 때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수집에서 일하니 돈도 벌고 보고 싶은 사람 매일 볼 수 있으니 아무리 바빠도 힘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그 여성분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예뻐하셔서 우리는 이제 서로의 집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혼할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제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저를 보면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연은 정말 따로 있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 뒤늦게 찾아온 이 소중한 인연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함께 잘 지내보겠습니다.